예, 풍계리 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우리 측 기자단의 명단 접수를 거부해온 북한이 오늘 오전에야 명단을 수령했습니다. 막판에 태도를 바꾼 배경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두 정상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회담의 연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조정훈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교수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23일부터 25일까지 북한이 하겠다고 공고를 했는데 네. 5개국 취재단을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측 취재단, 우리 측 취재단을 초청을 해놓고 명단을 계속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기 힘든 건가 했는데 오늘 네. 오전에야 수령을 했고 우리 측 취재단 지금 온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갈 거라고는 봤습니다. 다만 이제 극적인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마지막에 이제 우리 측이 이제 열차에 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아마 북측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상당히 눈여겨보지 않았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의지 이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그 풍계리 핵실험장 우리 측 언론인들의 참관을 막바지에 이제 허용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명단 수령 거부 그 즈음에 북측에서 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로 뭐 어깃장을 놓는 태도를 보였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이제 수령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사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까칠하다. 사람으로 치면 뭐 지인이나 친구나 배우자나 굉장히 까칠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영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자 지구에 이제 폭격이 가하고 국제사회가 가자 지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과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과 다 동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뜸을 들이고 안 된다 하면서 나중에는 국제사회가 동의한 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일을 한 것처럼 생색을 내는 이런 패러다임을 이번에도 북한이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까칠하지만 굉장히 영리한 처사였다라는 생각이 되고 저도 김 박사님처럼 갈 줄 알았지만 우여곡절이 있을 줄 알았고 또 이런 드라마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5개국 취재단이 들어가서 지금 온산에 머물러 있죠. 네. 이르면 아마 오늘 저녁에 이제 풍계리 쪽을 향해 출발하는데 가는 길이 험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그 실황을 보려면 언제쯤이 될까요? 지금 이제 갈마 호텔에 지금 5개국 취재단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4층 높이의 이제 호텔입니다. 네. 그 호텔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 같고 원산역에서 제덕역 그러니까 풍계리 핵실험장에 가장 가까운 역이 제덕역입니다. 여기까지 거리가 416km입니다. 이 416km를 가는데 순수하게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 시간만 해서 최소한 한 12시간 정도. 이건 시속 35km 정도로 계산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아마 더 시속을 내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금 16시간, 17시간까지도 보는 것 같습니다. 특별 열차가 아마 침대 열차일 건데요. 북측에서는 침대 열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대 열차가 특별 열차로 지금 편성이 됐을 것이고 가게 되면 아마 오늘 오후에 출발해서 밤새 가가지고 내일 오전 정도나 도착을 하면 아마 그 시간에 이제 풍계리가 실제 이제 그 전망대나 이런 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 내일 정도나 또는 모레 정도에 실제 그 폭파 장면 내일 오후쯤 아니면 모레 오전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그 취재를 하더라도 영상 송고, 기사 송고는 또 돌아와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그 풍계리가 2,000m가 넘는 만탑산이 있는 곳입니다. 2,000m가 넘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지 중에 오지이고 그리고 화강암지대로 이루어진
그 산이기 때문에 예. 그 지역에서 외부로 송고를 하려면 상당한 그 인프라 시설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예. 이걸 구축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시 원산으로 돌아와서 예. 원산에서 이제 그 기사나 또 그 영상을 송고를 하기 때문에 예. 아마 실질적으로 그 화면을 보는 것은 앞으로 한 2, 3일 후일 그러겠네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빨라 이르면 25일.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25일 오전 정도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그 이번에 이제 취재 기자단만 가게 됐어요. 한국 측 기자단 8명. 그래서 한 30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참관하지 못했어요. 포괄적 실험 금지 기구 쪽 관계자, 그러니까 핵 비핵 관련 전문가들도 지금 참관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근데 다 폐기되고 나서 보는 거하고 또 지금 가서 차차를 그런 검증 과정을 보는 것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북한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전략적으로 결정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해서 폐기하지만 이 과정을 철저하게 자신들의 페이스와 방법으로 운영하고 소위 내가 한 말을 믿어라. 나는 내가 한 말을 한다. 누가 와서 내가 한 말을 하는지 아닌지 검증하는 건 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큰 잔치를 벌여놓고 올 사람들 와라. 오기 싫은 사람 오지 말고 그래서 이 페이스를 자신의 페이스로 끌고 나가려는 어떻게 보면 협상에 굉장히 고도의 전략들을 카드들을 지금 던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마치 이제 오늘 허용하다 보니까 명단을 수령하고 우리 측 기자단이 이제 원산으로 도착을 이미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단 말이죠. 네. 예. 정말 이 1박 4일간 짧은 기간인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운 중재 역할하는데 그 짬을 내서 지금 미국을 방문한 건데 그 회담 내용 일단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는 사실 한미 정상회담이 이렇게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지금 이 여정 속에서 미국과 북한이 삿바 싸움을 상당히 격렬하게 벌이는 이런 과정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긴급히 지금 그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많은 부분 대화를 나눈 이렇게 그 판이 지금 펼쳐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한미 정상회담에서 예상됐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이런 자리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어떤 공감대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는 것이고 또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그 퀘스천을 좀 달았던 그렇죠.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미국이 허들을 계속 높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불만들을 김계관 내무성 제1부상을 통해서도 이제 볼튼 보좌관에게 이제 직접 쏘아붙이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제 얼마만큼 김정은 체제에 대한 안전 보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약을 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 사안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논의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 속에서 충분히 또 나왔다는 점 예.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떤 그 지금 어려운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예. 안정감 있게 북미 정상회담을 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그런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느냐 마느냐.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특히 이제 미국 내부에서 좀 그런 느낌이 많았는데 이번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 그래서 조건을 일단 내걸었어요. 그렇죠? 조건이 충돌 안 되면 북미 회담 안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또 나중 얘기는 보면 될 거다 이런 느낌도 또 받는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전략적인 어떤 그런 수사인지 북미 정상 성사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 또 경고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서울과 평양에 전해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1박 4일이라는 해외 일정이 이게 사람으로서 참 하기 어려운 일정이거든요. 갔다가 24시간 좀 넘게 찍고 다시 13시간 시차를 극복해서 돌아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 정말 북과 미라는 큰 상대의 중재자로서 적절한 타이밍에
판이 깨질 것을 방지하고 또 판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나가는 예. 큰 역할을 하셨다라는 걸 보는데요. 예. 한마디로 이걸 정리하면 저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어떻게 간 겁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일괄 타결, 리비아식 타결, 너희가 이거를 다 할 때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는 리비아식 타결에서 트럼프식 타결이라고 할까요? 물론 최종 목적은 완전한 CVID와 같은 비핵화가 맞지만 예, 예. 그 과정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물론 트럼프가 아주 짧은이라고 맞습니다. 강조를 했지만 예, 예. 이거는 일괄 타결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토론하고 협상할 그 틀을 예. 일괄 타격이 아니라 단계적 타결, 시간을 두고 이거를 하나씩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들어오는 예. 그런 논의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평양에 전해주고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주게 만들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 1박 4일 할 만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 타결, 그러니까 네. 리비아식 모델,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리비아식 모델이 아니다고 이제 굳고 부인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금 더 입장이 좀 후퇴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원래 이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CVID를 이야기하고 또 리비아식 해법을 이야기한 부분들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치의 이야기를 계속 쏟아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협상 전략에 따라서 미국이 갖고 있는 입장을 최대치로 내었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예, 예. 또 하나 이제 미국 내 여론과 관련된 부분인데 미국의 여론은 이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여론까지도 고려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강하게 몰아붙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제는 그것이 트럼프식 모델일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만 트럼프식 모델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은 김정은식 모델일 수도 있고 문재인식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공감대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리비아식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선 핵폐기 후 보상인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은 핵폐기와 관련된 부분은 일정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압축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했었고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그것을 선호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행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단계적 이행을 하는데 다만 그것을 매우 압축적으로 하자. 뭐 6개월 또는 1년 정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 우리가 보통 뭐 그 기간이 뭐 최소 2년 정도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욕심은 6개월 안에 하자 또는 1년 안에 하자 뭐 이런 예.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압축적으로 하고 보상과 관련된 부분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서 보상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리비아식 해법이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자신의 어떤 입장만을 갖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 절충점에서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그 언급이 그 절충점인 것이고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같은 생각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3인의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 측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라면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한 20일 정도 남았으니까요. 북미 정상회담 어떻게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뭐 그 안에 또 변수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 여부를 갖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는 거의 상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다만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수준에서의 북미 최고 지도자 간의 합의가 나올 것이며 또 그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는 경로 속에서 얼마만큼 예. 여러 이야기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좀 막아내면서 정상회담의 성과를 거둬내느냐. 또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1박 4일의 일정을 어떻게 보면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거의 그 사람이 좀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에서 이제 그런 일정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예. 그 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길잡이 역할, 또 중매 역할, 중개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성과가 그 또 북미 정상회담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예. 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과 핫라인을 통해서 아마 전화 통화를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바로 할까요? 뭐 저는 그 가능성이 이번 주 있다고 안에 좀 봅니다. 이루어질 것으로 보세요. 뭐 저는 뭐 가능성이 예.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트럼프, 문재인 두 분이 나눴던 대화를 김정은 위원장이 충분히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저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해소를 하고 예. 또 가능하면 구동 전이의 자세 쉬운 것부터 하면서 또 최대한 빨리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공감대가 저는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예. 그 흐름이라면 저는 빠른 속도로 비핵화 평화 체제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리비아 모델처럼 끝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이 가다피 정권의 어떤 몰락에 대해서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뭐랄까 두려움이랄지 공포 네. 이런 걸 느끼고 있다고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제 약간 이런 뉘앙스 경고 메시지로 해석이 돼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누가 하냐에 따라 똑같은 메시지도 해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메시지를 했으면 예. 이거는 큰 뉴스입니다. 이건 판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예, 예. 펜스가 이 얘기를 했다, 부통령 했다라는 건 굉장히 전략적으로 미국도 예. 이 판을 깨고 싶은 의지가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 판을 깨고 싶은 의지가 많지는 않지만 예, 예. 이 판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은 걸 희생할 생각도 없다라는 거를 분명히 전해준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패러다임을 저는 바꿈으로 인해서 이제 북한에게 모든 거를 6월 10일까지 끝내자라고 한 거에서 6개월이 됐던 1년이 됐던 시간이라는 얘기를 해보자라는 걸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야. 근데 시간이라는 얘기를 다시 시작하면 이 6개월이 1년이 되고 1년이 1년 6개월이 되는 문제는 큰 대수는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을 바꿨다라는 거를 줬으니까 네. 이 최종 목표, 예. 미국과 북한이 도달해야 된 CBID, 완전한 비핵화는 흔들지 말아라. 이거를 흔들면 우리는 판을 깰 수도 있다라는 예. 메시지를 분명히 펜스를 통해서 줬다. 재밌는 코멘트였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두 정상이 만난 게 1년 사이 5번째예요. 굉장히 많이 친해진 느낌이에요. 이번에 정상회담할 때 뭐 웃음소리도 많는데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중재 노력 그 부분에 대해서 A+ 점수를 직접 본인이 이야기하고 본인이 답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네요. 뭐 북지고 장북지고 그런 느낌인데 A+ 점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좀 느꼈을까 싶어요. 이번에 보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배려의 그런 또 외교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매우 중요한 그런 표현들이 나왔다고 보는데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을 넘기면서 지금의 현 상황을 만드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고 또 지금의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도 역시 결국 트럼프 대통령 것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인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 호감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를 끌고 가는 이 힘은 사실상 새 지도자에게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지도자가 서로의 마음을 합쳐서 뭔가 그 돌파를 해나가는 그 과정들이 지금 현재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그것을 보여준 것이고 북미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자들의 어떤 역할 이것이 뭔가 성과를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이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것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그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이제 채워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역할들이 저는 잘 된다면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 알겠습니다. 저희들 또 하나 궁금한 게 지난주에 북측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소위 말해서 걸고 넘어졌던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태영호 전공사 문제랄지, 맥선더 훈련이랄지, 대북전단 살포 문제랄지, 탈북 여정원 송환 문제랄지. 글쎄요, 그중에는 저희들이 좀 따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눠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 25일 이후에 남북 회담 정도는 이야기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지난번에 무기한 연기됐는데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언제쯤 더 될 건지 어떻게 저는 보세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조급하게 이걸 성사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6월 12일까지 예상하는 우리의 날짜인 북미 정상회담까지 남북 관계가 잘 풀려도 좋고요. 잘 풀리지 않아도 나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 풀리면 물론 그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풀어내고자 했던 일들 그리고 우리의 운전자 역할에 대한 그리고 우리나라 여론에 대한 그 민심에 대한
호응, 지지가 높아질 거지만 이것이 만약에 풀리지 않더라도 6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북미 정상회담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우리가 남북 간의 핫라인도 할 수 있지만 북한이 미국을 상대하면서 조금 힘들거나 어렵거나 또는 불쾌할 때 전화해서 또는 우리한테 좀 투정을 부린다 그럴까요? 샌드백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줘도 남북 관계 큰 그림을 그리는 대통령과 우리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해서 남북 관계 정상화가 25일 이후에 될 것이냐 아닌가를 가지고 뭐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될 것이냐를 보는 시금석으로 따지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안달해야만 할수록 그쪽은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판문점 선언 이행 작업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려야지 그런 부분들 논의가 가능할 텐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남북 고위급 회담보다도 우선 이제 남북 최고 지도자 간의 핫라인 여기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충분히 좀 공유되는 이게 우선 급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한 라인을 뭐 지금 당장 개통하기 어렵다면 여러 그 통로를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것에 바탕에 해서 고위급 회담도 개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남북 관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예정된 그런 지금 성과들이 나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 문제 같은 경우는 화급을 다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이제 유연하게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북한이 25일 이후에는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할 거라고 봅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뭐 트럼프 대통령이 A+를 줬습니다만 어쨌든 뭐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자신이 거기에 대한 화답을 또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만난 걸 두고 굉장히 서운한 것 같아요. 글쎄요. 두 번째 만남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변했다. 또 다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시진핑 주석이 어느 정도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뭐 배우설 얘기는 끊임없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I don't think I'm happy about it.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 기자회견, 특히 정상들이 앉아 있는 기자회견장에서 쉽게 나올 그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저녁 자리라든지 개인적인 차를 타고 가는 자리에서나 할 얘기인데 I don't think I'm happy about it.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말을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뭐 성정을 생각해서 즉흥적인 발언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작심하고 한 발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옆에 배석한 상태에서 앉아 계신 상태에서 이 얘기를 던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시지를 중국과 북한에 던졌다. 중국과 북한에 동시에 던진 중국과 거다. 북한에 던졌다 생각을 하고 이 판은 내가 움직이는 판이고 이 판에 흔들려거나 판의 방향과 페이스를 바꾸려는 걸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당신네들이 하는 걸 알고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하고 중국도 지금 이 표현 하나로 굉장히 많은 회의와 토론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조정원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